자, 이제 우리는 이 극한 단원에서 또 중요한 그런 예문을 정리를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거 별 표시해 놓을까요?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나눗셈 형태의 극한인데요. 나눗셈 형태의 극한 중에서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나눗셈에 관한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논리예요. 자, 여기에서 나눗셈 모양에서 극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자, 일단 가정에 P이면 Q이다니까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1번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C는 컨스탄트 약자 쓴 거예요.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되든지,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분모는 0으로 간다 했었으니까 분자가 0으로 가든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가든지 아니면 아예 무한대로 가든지 이와 같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선의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자, 직각삼각선의 모양을 잘 본다면 이거 어떤 모양인지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수로 간다 해야 되겠군요.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x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소 분의 1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소 역수는 어디로 가요? 쭉 뻗어나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x가 0에 가까워질 때 무한수 역수꼴이잖아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어떤 상수예요. 당연히 c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c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무한대나 아니면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극한이 무한대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알파,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이 분수의 극한이 이렇게 어떤 실수값이, 즉 무한대가 아닌 어떤 실수값이 나온다면은 남은 경우는 얘밖에 없잖아요. 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나 이 경우는 보다시피 발산해 버리니까 분수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건 부정형이거든요. 하지만 경우의 수는 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근데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성질이라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죠. 자, 나눗셈 형태의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극한을 취해보니까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인데요. 입학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나눗셈에 관한 극한이 존재하는데 0이 아닌 극한이어야 돼요. 0이 아닌 극한.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가면 그때는 덩달아서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0이 아닌 극한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나눗셈에 관한 극한이 0이 나왔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0이 나왔으면 분자가 0으로 간다 했잖아요. 어느 경우든 간에 다 0으로 가요. 지금 무한대분의,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분자가 무한수니까 분자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세 가지 경우 다 보세요. 이번에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 그림 갖고 얘기한다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한대, 분모가 0으로 간다. 여기가 x축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분의 1. 어디로 가요? 이거 쭉 가서 0으로 가잖아요. 이거 결국은 0으로 갑니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계산한다면은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 0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또한 분자가 0으로 가고 이렇게 상수예요. 이건 뭐예요? 상수 역수 곱하기 무한소. 무한소에다 상수 곱해봤자 무한소에 또 0으로 갑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도 0으로 갈 수 있죠. 우리는 앞에서 이런 무한소분의 무한소 부정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극한이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갈 때 분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무한대가 되든지 상수가 되든지 무한소가 되든지.
그러면 P면 Q이다라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다른 것도 된다면 이거 하나만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딱 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극한이 0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분자가 0으로 가면 그러면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성질 기억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들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사용할 테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한 예문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11번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모양을 잘 보세요. 나눗셈에 관한 극한, 나눗셈에 관한 극한인데요.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나눗셈에 관한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앞서 배웠었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얘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눗셈하는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분명히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1이면 a-1 플러스 b가 0으로 가야 돼요. 일단 이 조건이 필요했었네요. 다시 한번 보니까 a 플러스 b가 1이었군요. 이걸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원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B1번식을 원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자, b를 바꿔봅시다. 뭐 a를 바꿔도 상관없는데요. b를 바꾸겠습니다. b는 넘기면 1-a가 되잖아요. b는 1-a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극한이 3이라 했었으니까 3을 왼쪽에다 써볼게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a를 찾고자 합니다. 이제 이 극한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x-1이고요. 자, 이제 분자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은 식에 공통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통항이 있으면 얘를 묶어내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서라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먼저 그거부터 해볼까요? a 1 그리고 자, 이제 1-a 1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a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써야겠군요.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x-1 얘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ax 마이너스 1-a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군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게 전개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ax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ax,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a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ax, 마이너스 ax 지워지고 마이너스 x, a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1-a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부정형 요소 소거시킬 수 있죠. x가 1에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니니까 x-3는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됐어요.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하나하나 다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약분이 됐으니까 남은 부분은 부정형이 아니거든요. 이제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x가 1로 갈 때 a 마이너스 1-a와 같이 됐습니다. 요 x만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a가 돼서 플러스 a. 여기 플러스 a 더하기 a니까 2a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이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넘기면 a가 2가 돼야 되겠군요. a가 구해졌으니까 일식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이거 2번식 한다면 그래서 2번의 결과를 1번에다 다시 대입하니까 a는 2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a가 2가 됐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자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이 사실로부터 넘기면 b는 이퀄 루트 1 플러스 a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극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대신에 얘를 대입하죠. 루트 1 플러스 a를 대입합니다.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근호가 들어있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니까 분모분자에다가 이제 근호가 있는 꼴을 유리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식을 곱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를 곱합니다. 리미트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하나하나 다 적용하면 돼요. 자, 이제 분자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앞에 거 제곱하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x 마이너스 1이 있고 가로 열고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고 x 마이너스 1 x가 1에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니니까 이게 약분돼요. 이 x 마이너스 1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분자 1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극한을 이제 분자 1이 나왔고요. 여기 약분됐습니다. 1을 대입합니다.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루트 1 플러스 a 역시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니까 2배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6분의 1과 같아야 됩니다. 얘가 6분의 1과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비교해보면 루트 1 플러스 a가 3이기만 하면 되는군요.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1 플러스 a는 9가 돼야 되고 그래서 a가 8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구해졌습니다. a가 구해졌으니까 요 1번식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그래서 a는 8이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b는 8 더하니까 9, 9를 더하니까 3, b가 3이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각의 요 예제 11번 각각의 a, b 값을 구해본 결과 이렇게 됐고요. 이 1번 보기하고 2번 보기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정형의 극한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요 성질을 쓰는 문제는 입학시험 문제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거 별표 씌워놓고 꼭 익혀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은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초적인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예제 12번 예전 동독여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극한이 발산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그 극한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발산하지 않고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 극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0으로 가야 됩니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a가 0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1이어야 된다고 알게 됐습니다. a가 구해졌습니다. a를 여기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분모는 x-2가 됐고요. a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데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부정형이죠. 그런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에요. 분자가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2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전개해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있잖아요. 자, 이제 x가 2에 가까워질 뿐이지 2는 아닙니다. 그래서 x-2가 0은 아니잖아요. 약분 가능하고 남은 것은 얘만 남고 극한이 이제 구해지죠. 부정형이 아닙니다.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이 극한은 3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a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부정형의 극한 문제를 해결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한 문제꼴로 나오다시피 합니다. 물론 매년 내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런 꼴에 준하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주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주대 말고도 다른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시험 주제 중에 하나니까요. 잘 익혀두세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나눗셈에 관한 극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0으로 가죠?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실로부터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좀 변형한 식을
a를 씁시다.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일시라고 얘를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x 그리고 그냥 a만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어진 식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잘 보세요. 분모는 x-1이고 분자가 인수분해 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x-1, x-b로 인수분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인수분해 됐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니죠. 그러니까 x-는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약분하니까 이것만 남았어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1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극한이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3이었네요.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a가 구해지죠?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다 구해졌으니까 2a 플러스 b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2a니까 2, b를 더하니까 0이군요. 그래서 다 계산한 값은 13번의 답은 3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중요한 정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정리도 왕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둬야 됩니다. 조금 아까 배웠던 정리도 중요하고 이 정리, 스퀴즈 정리라 불려지는 이 정리도 입학시험 문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퀴즈 정리는 다른 말로 압축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짜내기 정리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 같은 성질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일관성 있게 스퀴즈 정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압축 정리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세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더라 보겠습니다. 세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 이렇게 있어요. FG, H 사이에 F하고 G 사이에 H가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fx의 극한도 알파로 가고 오른쪽 끝에 있는 gx의 극한도 알파로 간다면 가운데 있는 hx의 극한도 같은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얘도 알파라고 하고 얘도 알파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게 알파 아닌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 껴있는 것도 똑같은 극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마치 압축하듯이 작은 값도 알파로 가고 큰 값도 알파로 가면 가운데 껴있는 것도 알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퀴즈 정리, 짜내기 정리 또는 압축 정리라는 말 어쩌면 이제 용어가 잘 붙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스퀴즈 정리를 이용하는 거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퀴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예문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스퀴즈 정리를 쓸 수 있는 예문을 한 가지만 좀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많은 부정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초미분적분학 교과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범주 안에서만 본다면 일단 이 정도 문제를 풀기로 하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은 이제 대학 교과과정의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하나씩 많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극한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함수의 대소관계 있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fx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뿐이지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요. 양수를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전체 세 개의 식을 x의 제곱으로 다 똑같이 나누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극한을 계산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x와 무한대로 할 때 작은 함수의 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 문제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큰 함수의 극한을 구해봅니다.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에요. 분모 문제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 있었고 작은 함수의 극한도 큰 함수의 극한도 똑같은 값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가운데의 극한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3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의 극한 양옆이 다 3으로 가니까 가운데의 극한도 3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14번 자체의 의미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스퀴즈 정리 쓰는 문제를 다룰 텐데요. 이 스퀴즈 정리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활용 빈도수가 높으니까 잘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재 1장 1절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것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1장 2절 초월함수의 극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